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대현입니다. 여러분은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좌파 진영에서는 이 4대강 사업이 환경에 재앙을 가져온 아주 안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하여자대학교의 이 최재천 교수, 4대강 사업 당시 이 강바닥을 파헤치는 준설 작업은 용서받지 못할 이 환경 생태계를 파괴한 그런 행위다 비판을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렇다면은 4대강 사업 이전의 4대강들은 용서받을 만한 그런 상태였을까요? 낙동강의 예만 봐도 해마다 이 장마철이 되면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는 그런 상태였고, 그런가 하면은 해마다 이 녹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심지어 기형 물고기까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용서받을 만한 환경이었고 어떤 것이 용서받지 못할 환경이었는지 오늘도 박석순 교수님과 함께 진짜 환경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재천 교수의 이 최재천 주장, 교수님. 예. 최재천 교수의 이 주장, 예. 용서받지 못할 뭐 4대강 준설 작업이다. 예. 이게 말이 맞는 건가요? 강바닥에 이제 포크레인으로 팠다고 네. 거기에 사는 물고기들을 생각하면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 강바닥에 이 포크레인을 파야 되느냐, 포크레인으로 가지고 파헤쳐야 되느냐, 과연 그 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그 얘기를 이제 자료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4대강에 무엇이 진짜 환경 재앙인지 말이에요. 그걸 예. 한번 보는데,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바닥을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이유. 예. 근데 마침 말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4대강 살리기 하기 전이죠. 그렇죠. 막 시작하면서 중앙일보에서 이걸 잘 정리를 하는, 제가 무슨 과거에 이랬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만 언론에 저렇게 보도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예. 저게 이제 2009년 1월 1일 날 4대강 강을 살리자, 첫 번째가 낙동강인데 저게 나온 겁니다. 새 특집으로 나왔는데 굽이굽이 병든 1300리길 물길이 일어났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쭉 설명을 해놨어요. 이대로 두는 거는 보호가 아닌 방치다 그러면서 저 밑에 보면은 뭐 큰 비 내리면 홍수 날까 한 걱정, 모래 흙 쌓이고 수질은 계속 악화. 예. 요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네. 여기서 보면은 한 세 곳 상류, 중류, 하류로 나누어가 이야기했던데 예. 그 중에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보면은 안동댐 만들어져 가지고 아래에 습지가 만들어졌고 습지가 물 흐름을 방해하자 300가구가 모여 사는 구단마을은 큰 비만 내리면은 물난리 걱정해야 하는 상습 침수구역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 중류에 와가지고 예. 구미 대구 이쪽은 보면은 구미 하수 처리장에서 하루 33만 톤의 하수가 나오고 다리 주변에 허연 덩어리가 물 위에 떠다니고 강바닥은 오염 물질이 쌓여 시커멓게 보였다. 예.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마지막에 보면은 범람하는 낙동강 하류, 창녕, 김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말입니다. 홍수가 제일 많이 난 데가 어디냐 하면은 경남 지방입니다. 예. 그게 왜 경남 지방이냐? 바로 저게 나오지만은 남강하고 저기 보면 황강이 낙동강하고 만나거든요. 예. 그 이제 뭐 여름철이면 물난리가 나는데 복구비를 투자해가 했지만은 여전히 홍수에 취약한 상태. 이것을 이제 낙동강에 이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은 저 과거에 나왔던 자료들 보면 말입니다. 1995년도에 보면은 이 겨울철에, 우리나라는 겨울에 이 가뭄입니다. 여기에 부산에 거의 뭐 격일 급수를 하고 말입니다. 96년도에 낙동강에 20km 거대 녹조가 있는 거죠. 지금 거의 어마어마한 녹조가 생겼고, 여기 보면은 뭐 2007년도에 낙동강, 2004년도에 뭐 낙동강 녹조가 말입니다. 90년도부터 해가 지금까지 50여 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 이 좌파 진영이나 뭐 환경 보호론자들이 얘기하던 뭐 4대강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4대강의 환경을 깨버렸다. 예. 이거는 그게 완전 거짓말이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이번에 마침 이제 나라 정부에서 저걸 했잖아요. 보 때문에 녹조가 생기니까 보를 흘렀다고요. 예. 흐르니까 녹조가 더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예, 지난번에 또 저기 보면은 그 녹조가 물을 이렇게 고여 있는 것보다도 물이 잘 섞이면은 예. 흐르는 물에 이렇게 잘 섞이면은 녹조가 더 생긴다는 게 외국에서 논문도 나오고 그렇죠. 했는데. 미국 환경공학 논문이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오고 했는데 또 그다음에 우리 중앙일보에 나온 영산강 한번 봅시다. 영산강 보면은 퇴적물 쌓인 중류, 요거는 이제 일주일 뒤에 뭐 1월 9일 날 나온 것 같은데 하구뚝에 막힌 하류는 썩어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 나온다고 해요. 그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한 건데 위에 상류 지역에는 폭이 좁은 곳은 2 내지 3m밖에 물이 흐르지 않고 수심도 10 내지 30cm 정도였다. 이건 뭐 완전 개울이네요. 예, 강이 아닌 실개천이었다. 그 물이 마른 곳은 허연 모래밭이 드러났고 잡초는 무성했다. 뭐 하면서 쭉 내려가지고 상류에서부터 한 50km까지 광주 부근까지 이런 식으로 실개천이 이어졌고 광주천과 황룡강천 두 곳에 처리되는 하수가 하루 평균 70여 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물이 보십시오. 지금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예. 정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은 농업용수로도 쓰기 힘든 5급수였다. 예. 이게 낙동강 이게 4대강 사업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나주하고 무안 같은 데는 1989년에 1989년하고 2004년에 두 차례 강이 범람해가지고 지붕까지 물이 찼다. 저게 나주 예. 이쪽이, 무안 이쪽이. 근데 89년에 영산포 제방이 무너져가지고 주민들 10여 명이 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강이 범람하는 이유는 뭔가 바닥에 태적물이 엄청 쌓인 거죠. 그렇죠. 계속 쌓여가지고 깊이가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수심이 안 범람을 나오니까. 하는 거죠. 범람을 하고 또 70년대에 광주의 이 아시아 자동차, 지금 기아 자동차죠. 그걸 건설할 때 3,000톤급 프레스 바지선이 돌았는데 그만큼 강이 깊었는데 이게 81년도에 이제 영산강 하구원을 만들고 하니까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예. 이제 뭐 퇴적물이 쌓이니까 바닥에 이게 배가 도로도 못하고 아주 얕은 바닥밖에 안 되는. 그 밑에 보십시오. 고기도 씨가 말라서 예전에 10%도 안 잡힌다. 그게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영산강 상태예요. 예. 그 홍수 피해를 막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준설과 지청 관리가 절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여기 보십시오. 퇴적물이 5,900만 톤이 영산호에 쌓여 있다. 와. 예? 여름에 녹조도 심하고 악취도 진동한다.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선실에서 선실 냉장고에 냉동된 잉어를 꺼내 보였는데 길이가 한 15cm였는데 허리에서부터 꼬리까지 S자로 휘어진 기형이었다. 이런 기형 물고기가 종종 잡힌다. 그러면서 지금 영산호에 그 당시에 말이에요. 5,900만 톤의 퇴적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걸 그래 포크레인으로 안 파면 어떻게 팝니까 저걸? 아니 그러면은 최지성 교수가 얘기했던 그 용서받지 못할 그런 4대강에 대한 준설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4대강 사업 이전에 그 뭐 낙동강이나 영산강의 상태는 해마다 홍수나 예. 유속은 느려서 물고기들이 살지도 못해 예. 거기다 기형 물고기까지 그렇죠. 이렇게 생기고 이게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저게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비가 오면은 말입니다. 계속 이게 흙이 씻겨 내려오고 그렇죠. 바닥에 그건 가라앉는. 뭐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한반도 지형이 독특하게 말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해를 옐로우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황해라 부른다고요. 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토사가 계속 실려 내려오는 거죠. 황하에서 어마어마한 양이 내려오죠. 그렇죠. 예. 그것도 우리도 한강도 그렇고 뭐 검강도 다 쉽게 내려가는 우리 지금 지형이 그래 돼 있어요. 예. 이게 노년기 지형이라 해가지고 토사 유출이 아주 심한데요. 예. 그게 쌓이니까 저게 이제 범람하고 하는 거죠. 저걸 그래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안 파면 누로 팝니까 저거를? 그냥 두면은 저게 완전 기형 물고기 나오고 아니, 뭐 저런 그 모양인데. 환경론자들 맨날 얘기하는 게 유속이 안 나와서 그래서 녹조가 생긴다고 했으면 그럼 강바닥 파가지고 수심을 좀 깊게 해서 유속을 빨리 해주는 게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렇죠. 참 다른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게 유명한 영산강 기형 물고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도 뭐 여러 곳에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한 가지 이걸 보면 생각나는 게 지난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추진 본부에서 말입니다. 네. 비싼 돈 주고 로고를 만들 게 아니고 저걸로 가지고 로고를 썼어야 되는 거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본부를 영산강 기형 물고기하고 예. 낙동강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녹조 있잖아요. 예.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로고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강가에 그 당시에 지금도 내 자료를 뒤에 보여드리는데 그 당시에 강가에 이 농사 짓는 게 많았어요. 예. 뭐 그런 것들 좀 모아가지고 그걸 로고를 썼으면은 전 국민들한테 알리기가 좋았을 건데 아주 비싼 데다가 로고를 돈 주고 만들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로고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걸로 4대강 추진본부의 로고를 썼어야 되는 거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저게 이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에 광주, 광주천 하수처리작물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영산강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고 보십시오. 그때 저 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네네. 거기다가 지금 그 기형 물고기를 그 당시에 기자분이 저걸 들고 보여주고 말입니다. 옆에 있는 게 저게 뭔가 하면은 나주에 있는 등대인데 옛날에는 배가 나주까지 들어가지고 저 등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등대가 있어봤자 쓰도 못하는 뭐 그런 식이 돼 있다. 배가 못 들어오는데 무슨 배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의 얘기고 또 이게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수지를 저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영산강에 저게 저 광주 지점에 말입니다. BOD가 얼마인가 하면 9.8 같으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 4대강에 용존 산소량. 여기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건데 저게 9.8 같으면은 엄청 나쁜 물입니다. 저게 뭐 5급수도 안 되는 그런 물인데 지금 4대강에서는 저런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얼마나 나오나요? 지금은 그래도 뭐 다 3, 오. 예,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예, 다 예. 되죠. 3 이래서 는 지금 보십시오. 나주에 7.1 저런 물이 지금 그 당시에 물이었는데 저것이 환경 재앙이었지. 저 물을 3으로 뭐 더 맑게 했는 걸 가지고 환경 재앙이었고 지금은 저런 식으로 다 이제 저 바닥을 다 준설해 가지고 말입니다. 예. 물을 채워넣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환경 재앙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금강이 나왔어요. 일주일 뒤에 다시 보면은 보십시오. 삼천 국녀 몸 던진 낙함 인근은 대부분 수심 1m 이하다. 예. 1m 이하인데 제가 여기 있는 자료를 조금 크게 보면은 그 곰나루 그 공주에 있는 그 웅진이라고 말입니다. 예. 웅진은 그 공주가 백제의 도읍 일대 해상교통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곰나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강폭 200여 미터 가운데 절반은 모래만 가득하여 선박 접근이 불가능했다. 물이 흐르는 곳도 대부분 수심이 50 내지 60cm. 이 그냥 우리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물. 거죠. 예. 예. 모래사장 한쪽에는 폐사한 가축까지 버려져 있어 악취가 풍겼다. 강둑 방향에는 잡초만 무성했다. 그리고 공주는 문화재가 금강변에 몰려 있는 것이 특징이고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 정비가 필수였다. 저런 상태였으니까 이게 해마다 홍수가 났던 거예요. 그렇죠. 홍수도 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강 정비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비하고 나니까 웬 환경 재앙이냐. 그게 이제 저런 분들이 하는 그 강에 가보도 않은 사람들이 그 책상에서 논문을 쓰셨나 보네요. 예. 그 뒤에 한번 보시죠.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하류는 다 농경지예요. 예. 낙하하면서 눈을 하류 쪽으로 돌리자 강 양쪽 둔치 대부분은 비닐하우스 덮여 있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비닐하우스가 다 덮여 있고. 예, 지금 저런 모습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여를 관통하는 금강은 전체 한 총 49km가 뭐냐 절반가량의 둔치는 농경지로. 그리고 저 농경지를 말하면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이걸 임대를 했어요. 보십시오. 부여 지역에 1,500여 농가는 하천 점용료 임차료를 내고 국유지인 둔치에서 강의 둔치에 농사를 짓는다. 야, 그러면은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약도 치고 그렇죠. 비료도 주고 자. 그렇죠. 저기 있잖아. 농민들은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땅에 섞는다. 그러나 농경지로 인한 환경 피해 실태 조사는 없었다. 어허. 저런 게 그 당시에 다 나왔던 거예요. 저거를 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환경 재앙이 있다고 다시 뭐 재자연안이 어떠니 저거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남한강에 대해 가지고 네. 홍수 때 여주 단양 범람이 비상이었고 가뭄 들면은 강마을 또 식수난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쭉 그냥 그 여주 그 남한강 지금 보세계 했던 그 지역을 설명을 하는데 보십시오. 여주에 있는 신력산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은 사찰 마당까지 토사가 밀려온다. 저 이제 사진이 그쪽이에요. 그 강 절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조금만 물이 많으면은 저게 홍수 나고 하는 거죠. 하천을 정비해 강폭을 늘려야 한다. 여주구는 대부분 저지대에서 홍수에 취약하다. 그 남한강은 충주댐 외에 추가로 댐을 신설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강바닥 정비와 제방 축조 등의 종합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 당시에 이런 것이 강을 아는 사람들이 다 했던 건데,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언론에 놨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강가에 말입니다. 정비하기 전에 전부 농사였어요. 지금 비닐하우스도 짓고 뭐, 그러니까 강에 비로 흘러 들어가고 말입니다. 저게 이제 뭐 거다가 저 안에 뭐 여러 가지 농약들이 흘러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래 바뀌었다고요.
이래 바뀌고 강가에 이제 유채꽃도 심고 뭐 사람들 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저 여가 활동 친수 공간으로 만들어가 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재밌는 이런 설계도 하고 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배가 들어오네요. 이제 수심이 나오니까 배가 들어오는 그 거죠. 유람지 이런 걸 만들어가 했는데 네. 저렇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게 잘 됐다고 해외에도 많이 소개됐어요. 해외에서도 이 강 정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건 다시 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재자연하라 그럼 이제 그래요. 뭐 해마다 홍수도 나고 녹조도 나오고 기억 물고기도 나오고 아니. 뭐 배도 못 들어가가지고서 막 오염물 쌓여서 그 오염물질 막 둥둥 떠다니고 이걸 지금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4대강 본류는 예. 재자연화라는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벌써 자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에 농사 짓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훼손이 되어 있었고 네. 계속해서 퇴적되어 있는데 지금 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가지고 다시 재자연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지금 국민들한테 일종의 뭔가 하면은 환상을 만들어가지고 하하. 과거에는 아름다운 자연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볼을 만들고 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꾸로 돌리자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돌리는 건 뭐 난 돌리다 한번 돌릴만하다 한번 돌려보는 거죠. 저렇게 돌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농사도 또 새로 짓고 지금 저렇게 하겠다는 재자연화 하겠다고 그냥. 저기 사는 분들은 아마 정말 싫어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더 이게 생태계 재앙이 뭐냐? 과거에 우리가 여름 한철 비 올 때는 물이 지나가지만은 저렇게 물이 말랐는 거죠. 네. 물이 마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럽니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지금 낙동강의 과거에 그리고 영산강의 과거에 어떻는가 하면은 영산강 같은 데는 영산강에 흐르는 물의 한 60%가 광주시 하천처리장 물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이게 언젠가 한번 보십시오. 이게 2007년이네요. 2007년이죠. 네. 2007년에 나왔던 보도된 자료인데 4대강에 잡히는 물고기의 100마리 중에 8마리가 암소 한몸이다. 아니 저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생태계 재앙이죠, 저게. 예. 재앙인데 이게 뭐 붕어 요리 먹기 찜찜하네 뭐 하면서 환경 호르몬 영향인 듯 하는데 이 안에 있는 자료를 약간 내가 정리를 한 게 이겁니다. 2003년도에는 100마리 중에 4.8마리, 4.8%였고 예. 2004년도에는 5.3%였고 2005년도는 4.8%, 2006년도에 다시 8% 계속 증가하는 거죠. 저게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예. 여러 가지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대로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난분해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분해 안 되고 그대로 강으로 가는 거죠. 그 우리가 먹었던 약을 누가 먹느냐? 물고기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용변이나 이런 그렇죠. 하수 같은 걸로 이제 예. 가게 되는 거죠. 특히 이게 뭔가 하면 전부 저겁니다. 전부 다 뭔가 하면은 그 뇨로 갑니다. 뇨로 이것이 들어가지고 뇨에서 이것이 곧장 이제 하수 처리장으로 가지고 하수 처리장에서 분해 안 되니까 강으로 가거든요. 그 지금 상당히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수질 오염에 과거에는 우리가 분해서 나오는 그 화장실에서 분해서 나오는 이것이 유기물이 문제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뭔가 하면은 약의 문제 또 화장품 문제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예, 화장품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뭔가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에서 이런 특허가 나왔어요. 어떤 특허가 나왔냐면은 화장실에 변기를 이 2개를 하는 거죠. 그 뇨로 따로 받는 거죠. 뇨로 따로 받아가지고 뇨로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스위스에 아무래도 좀 환경을 훨씬 더 그렇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게 강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어릴 때 뭐가 있었냐면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그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같은데 그 소변을 따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얀색 통에다가 예. 거름막 하나 놓고서 예. 그 통이 있었죠. 그걸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약재를 뽑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뇨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먹었던 여러 가지 뭐 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흡수가 다 안 되고 분해가 다 안 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군요. 예, 그냥 우리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면서 약의 효과를 내고 가는 거죠. 그것 말고 또 뭐냐? 우리가 지금 쓰는 여러 가지 집에서 쓰는 여러 가지 생활화학 물질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냥 들어가니까 왜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들어가지고 이제 저런 되는 거죠. 저게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물이 좀 많으면 희석이 돼요. 네. 근데 저기 강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정도가 없으니까 되겠네요. 그 저거야말로 진짜 생태계 재앙이고 이 환경 재앙이에요. 저게 과거의 이 4대강의 문제였다고요. 그 저런 거를 모르고 지금 이제 이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멀쩡한 강을 아주 굽이쳐 흐르는 강을 말입니다. 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지금을 이렇게 하는 거죠. 보십시오. 지금도 근데 지금 4대강에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특히 4대강에 제가 처음부터 몇 분 이야기했는데 4대강 사업에 한 가지 미흡했던 게 뭔가 하면은 먹는 물 대책이 미흡한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게 2017년 11월 달에 뭔가 하면은 지금 서울에 수도권에 이게 보십시오. 수돗물에 뭐가 나오느냐?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크기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 우리가 쓰는 그냥 플라스틱 100마이크로메타, 직경 100마이크로메타 이하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아니고 예. 그것이 잘게 쪼그러지고 소위 또 얘기하는 그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그런 거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면 활성제는 비누 성분이고 예, 예, 예. 그 말고 이런 뭐 세안제라든지 우리 치약에도 들어있어요. 왜 이렇게 그 치약 같은 거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그 분말들, 연마제 같은 그런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네. 이 플라스틱이 나와가지고 잘게 쪼개지는 거죠. 결국은 왜 저런가 하면은 왜 지금 수도권에 보십시오. 지금 더 영등포 정수장, 인천 저것도 다 잠실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용인 수지 팔당에서 가져가고 영등포도 저기 잠실에서 물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저게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시의 병입수, K워터에서 주는 뭐 있잖아요. 수돗물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리수 이런 것들. 예, 예. 그건 판매는 못하고 주로 홍보용으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판매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지금 팔당에 가면은 말입니다. 저 팔당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상수원이 낙동강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기에도 연에 한 2,000톤의 쓰레기를 건져내잖아요. 지금. 저게 뭔가 하면 경기도에서 배가 8대가 있어요. 저 경기도 배거든요. 예. 저거를 이제 건져내는데 저 물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서울시 수도물을 만드니까 예. 서울뿐만 아니죠. 경기도 수도권 전체가 저걸 가지고 2,500만이 저 물을 가지고 먹으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정수를 하고 정화를 하는데도 그렇죠. 다 거르진 못하나 못하는 거죠. 그게 정수 기술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결국은 제가 옛날부터 제가 한 90년대 뭐 이럴 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지금 막동강 뭐 지금 우리 수도권 이런 것들을 예. 외국 모양으로 식수 전용 댐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도 지금 소양호로 지금 옮겨야 하는 거예요. 소양호로 옮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 지역도 주민들 규제도 안 받고 말입니다. 차라리 저 팔당 같은 데는 어떤 그 수도권 어떤 유원지로 만들어가 배도 타고 낚시도 하고 뭐 그렇게 쓰고 가까우니까요.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나니까 지금 저런데 더 큰 재앙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재앙은 뭔가 하면 저 상황에서도 우리 환경부는 뭔가 하면은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그린피스 같은 그런 데서도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기서 뭔가 하면은 작게 나왔다는 건데 작게 나왔다고 예. 그러고 있고 보십시오. 거기다가 환경부도 저러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는 뭐냐 하면은 평생을 마셔도 좋은 서울의 수돗물이라고 아이고. 저러고 있는 자체가 말입니다. 정부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시가 저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4대강 환경 재앙이라고요.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저렇게 있건 말건 지금 유해한 수준이 왜 아니에요. 저게 있으니까 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저 멸보룩 거기에 아래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물벼룩 아래에 들어가지고 지금 부화도 못하고. 그 미세 플라스틱이 워낙에 작으니까. 그렇죠. 그 물벼룩이 아래까지 침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게 100나노미터 이하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는데 저게 뇌나 간이나 심장에 침투 가능하다. 동물 실험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뇌는 웬만한 물질이 통과 못하게 그렇죠, 맞아요. 방어막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것도 통과한다고요? 그게 이제 BBB라 해가 블라드 브레인 베리어, 예, 예. 뇌혈관 보호막 맞습니다. 예, 예. 그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통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통과하고 밑에 봐요. 20 마이크로메타 이하는 혈관 침투 위험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오는 거죠. 나오는데 환경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 서울시는 평생 마시라. 평생 누가 좀 맞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러고 있는 게 지금 재앙이라니까요. 저게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요. 광우병은 지난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뇌에 구멍 뚫렸다는 그런 분들을 지금 만나지 못했거든요. 혹시 아시면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수돗물은 이거 지금 당장 예. 그 미세 플라스틱이 뇌까지 들어간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저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나오는데도 저게 지금 환경 재앙이라고 해요. 지금 빨리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대책을 시아가 뭐 해야 되느냐. 서양으로 지금 옮기고 그러면 지금 서양으로 옮기면 말입니다. 공사비 몇 천억에 끝날 일을 끝나고 그 지역을 규제를 해제하면은 몇백조 버리는데 예. 경제 효과 있는데 그건 절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보십시오. 여기 이분이 이런 저도 아시는 분인데 서울로 의대 교수분이 보여주죠. 플라스틱 자체 안에 어떤 한 가지 화학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저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걸 자꾸 먹으라고 그러고 엉뚱한 거 갖다 놓고 말해 강바닥 갔다고 환경재앙이라 그러고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은 예. 우리가 강바닥을 포크레인으로 안 파면 안 파는 정도의 안 파면 안 될 정도의 좀 재앙 상태였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진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환경 재앙은 저런 거다는 거지. 근데 수도권도 저런데 전국 지금 다른 데서는 낙동강은 더 합니다. 물이 아주 부산 같은 데는 물이 먹는 물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그나마 제가 듣기로는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예. 부산의 수돗물에 지금 취수하는 물에 정수하는 과정이 그나마 좀 많이 줄었다는 거지. 들어가는 투자되는 어떤 그런 약품이라든지 이런 예전에 것들이 정수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예. 지금 좀 덜 든다는 좀 들고 말씀이시죠? 예. 그나마 지금 물이 정수하는데 훨씬 좋다는 그 결과물도 좋고. 예. 그런데 지금 엉뚱한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최재천 교수님 같은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도 속았는 거죠. 속았을 것이다. 속아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또 가까이 있으면서 평소에 좀 자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려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언론에서 그런 인터뷰를 해가지고 제가 또 이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최재천 교수님이나 뭐 우리 박석순 교수님이나 두 분 다 이제 이대에 계시기 때문에 이화여자대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하시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방송을 통해서 과연 누가 용서받지 못할 자인가를 확실하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누가 도대체 최재천 교수님을 속인 건가요? 이 속이신 분, 이분들이 용서받지 못할 자인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